네,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년 만에 평양에서 이뤄지는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의 순간부터 2박 3일간 어떤 일정을 보내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황재욱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남북 정상이 이렇게 네. 3번이나 만난다는 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어서 내일 행사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8월 25일 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북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돈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두 정상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전과는 이 신뢰 관계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빈번하게 3번씩이나 만났고 그다음에 긴박한 사항이라든가 의제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벌써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지난번에 도보다리에서 또 1대1 비공개 접촉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두 정상 간의 신뢰는 어느 정도 대화를 원하면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문재인 네.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한 10시쯤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을 나올까요? 네, 사실 북한은 1호 동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동선이라든가 경로 같은 것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영접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때 대통령 네 분께서 오시면 잘 맞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공항에 영접을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순안공항 공식 환영식이 생중계될 가능성도 이제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특징을 보면은 생중계 합의를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합의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김정은 집권이 2012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달라졌는데 네. 한마디로 도발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서 자기들이 정상 국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생중계도 허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왕이 부장을 만날 때 다른 장소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거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북한이라고 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네. 나라 이렇게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생중계라든지 이런 깜짝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상 국가다라는 네. 걸 공식적으로 좀 선포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죠. 특히 또 평양 시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중계 장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중요한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평양 거리를 굉장히 개선을 하고 새롭게 신축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보여줌으로써 향후 북한이 이제 평양 시내를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들한테 네. 뭐 공개하거나 선전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두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첫날부터 이제 정상회담이 이뤄지잖아요. 사실 2박 3일의 일정이라고 하면 뭐 둘째 날 정도에 이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는 어떤 의전이나 행사보다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착된 지금 북미 간의 대화,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성사가 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회담을 아마 갖는 것이 뭐라 그럴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오후부터 아마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식은 다 배제하고 정말 중요한 본론부터 얘기를 하자.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볼 수 있겠죠. 비핵화라는 문제, 그 외에 뭐 군사 긴장 완화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발전에
문제까지 여러 또 나머지 의제도 있지만 결국에 몸통은 비핵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회담에 먼저 임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지난 두 차례와 조금 비교를 해서 보자면 네.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차례 동안 퍼스트 레이디 간의 일단 회동은 불발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1차, 2차 때는 김정을 위원장이었죠. 김정을 위원장께서 뭐 여자가 있었어도 퍼스트 레이디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폐쇄적이고 은둔의 왕국이다 보니까 영부인이 누구인지도 이제 비공개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리설주 여사라 가 벌써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정숙 여사하고의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면 예정된 일정들 있잖아요. 정상회담 뭐 1, 2차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합의 내용도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건 뭐 도보다리 이런 행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만남에서 이런 제2의 도보다리 같은 이런 행사들이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4.17 정상회담 때도 봤습니다만 판문점에서 그때 이제 네. 그 분계선을 넘어오던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당겨서 네. 한 발짝 디디셨잖아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뭐랄까 깜짝 쇼에 좀 능하다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도보다리에서의 1대1 비공개 접촉 같은 것들이 네. 대통령께서 묵으시는 백화원 영빈관이 워낙 그 경관이 좋다고 합니다. 호수도 있고 또 뭐 산책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보다리 제2의 도보다리도 연출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점쳐봅니다. 그러니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 2차례 만날 것이다,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회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정상회담에 가서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가시. 네.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것이 미흡하다 싶으면 아마 뭐 비공개든 공개든 계속적인 아마 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2번이다, 3번이다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거는 좀 뭐랄까 가능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둘째 날 이제 오전에 만약에 회담이 잘 된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왜냐하면 예.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북미 정상회담 이후도 계속적으로 그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네. 접점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핵시설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 시험장도 폐기했다. 그다음에 유해도 송환을 했다. 우리는 네. 할 만큼 했는데 미국에서 왜 종전선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느냐. 근데 미국에서는 너희가 지금 변두리만 돌았지 핵심이 빠지지 않았느냐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둘째 날에 뭐 공동으로 뭐 합의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일반적인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이제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지난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서 이번엔 좀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때 사실은 도보다리에서 대화가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간의 어떤 밀착, 어떤 접촉 시간이 오래되면 그 공동 기자회견 같은 것들은 생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꼭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인가는 네. 그렇게 주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과 조금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지난번에는 사실 그 정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의제가 처음으로 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촉진자라는 말이 붙었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평양 정상회담이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네. 어느 정도 북한을 설득하러 가는 거지만 그것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비핵화 리스트라든가 스케줄을 받아낼 수 있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반발짝이라도 더 나서서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아마 만나봐야 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조금 주요 의제를 하나 더 다뤄보자면 이제 이산가족 문제도 이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도적 문제 측면에서는 북한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입힌다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해 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도 북측에서는 그 북한 여종업원 탈북 문제를 꺼내기는 계속했지만 결국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설 면회소라든가 서신 왕래 또 무슨 그 생사 확인 중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어떤 진척된 내용이 나오면 그만큼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진행이 되겠죠. 네, 아무쪼록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첫 평양 방문을 앞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제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 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일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리는데 이 회담이 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 그다음에 어려운 핵심은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방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방북단에 17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네.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제 발전도 어렵다. 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없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가시는데 관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춰서 좀 미국도 반발적 양보를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내일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황재욱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